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8월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 시세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몇 달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뛰어 올랐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는 충분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9월에는 비트코인이 좀 더 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래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견인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9월에는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부정적인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9월이 3만 달러로 갈지 또 10만 달러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플랜 B의 전망도 그만큼 시세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 시세가 흔들리면서 단기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의 RSI가 과매수 영역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세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반영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세를 받은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뉴스에 판다라는 전략을 지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이 내놓은 말이어서 그냥 흘려듣고 버리기에는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31일 오전 47,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건강한 조정을 받는 것인지, 대체 언제쯤 상승 모멘텀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3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후퇴를 보였을 때 1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모멘텀이 약해진 신호와 5만 달러 저항을 고려할 때 5만 5천 달러를 향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의 RSI가 모두 과매수 영역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세 돌파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 확대가 시세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최신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에 육박할 당시에도 고래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금융 데이터 분석업체 데일리 FX의 시장 분석가 다니엘라 호소는 비트코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 45,75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5만 5천 달러까지 모멘텀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자사 소속 암호화폐 담당자의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기관들은 올해 조정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다. 기관들의 디파이 활동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확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시 우드가 인용한 체인 애널리시스의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디파이 총 거래량 가운데 기관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기관 비중이 10%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40%, 올해 1분기에 60%에 육박했다가 2분기에 60%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기관들의 진입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 이런 속도에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 역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윌리 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약세장은
80%가 되돌림했다가 9개월에서 1년 정도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시장의 성숙도와 생태계 내 다른 부분의 수요와 공급 영향을 고려하면 반감기마다 반복되는 4년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9월 비트코인은 과거의 흐름에 기반한 약세장의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이런 틀을 깨버릴까? 먼저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지만 9월에는 그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에서 해마다 9월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비트의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번의 9월 가운데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해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9월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달은 9월뿐이었고 같은 기간 2월과 10월에는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이 한 번에 그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월간 가격 동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성숙할수록 더욱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9월에는 비트코인이 6%대 이상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9월보다는 10월 이후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발끈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2021년 월별 비트코인의 성과가 역사적인 평균치와 거의 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월별 성과와 역사적 평균치를 비교하는 도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도표에서 윗부분은 평균치이고 두 번째 칸이 올해의 실적, 마지막 칸은 역사적인 과거 평균치와 올해 실적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치와 올해 월 변동치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같은 방향을 기록한 것은 2월과 7월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6달은 과거 평균과 올해 상승과 하락 방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9월에는 약세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레 겁부터 먹지 말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지레 겁부터 먹지 말라는 조언은 어쩐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주요 기대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 유명 분석가인 칼레오가 카르다노와 관련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전략을 지금 카르다노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레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뉴스에 팔라는 코멘트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카르다노를 둘러싼 과장된 열기가 아직은 고점 부근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 비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현재 수준보다 48%가 더 높은 기존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맑은 하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 이 격차를 완전히 메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카르다노의 전진을 중단시킬 분명한 저항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목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110를 넘어서면서 디파이와 NFT에 있어서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경쟁자이자 또 기대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는 $110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330억 돌파했습니다. 전체 랭킹 8위를 기록하면서 7위 도지코인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라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5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NFT 시장의 열기가 상승세를 촉발한 뒤에 기관 투자자의 펀드 설정 뉴스, 또 체인링크와의 협업, FTX 거래소 제휴 등 여러 호재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시세를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현재 솔라나는 강한 상승세에 있다. 황소 세력이 $100 이상 가격을 유지한다면 122.09달러에서 다음 목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83을 넘는 RSI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90 아래로 떨어지면 약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하락세가 지속되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72까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보다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책임자인 루카스 아우투무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1일 발행량이 각각 3,574이더, 900BTC로 나타났고 환산 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1.11%와 1.75%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비트코인을 밑돌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런던 포크 이후 현재까지 14만 3천 이더 넘게 소각된 상태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분의 7 이더 넘게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각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플랫폼인 크립토 컴페어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30일 동안 이더리움 기반 투자 상품의 운용 자산이 $548억 달러로 급증해서 전월 대비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기반 상품에 대한 투자액은 최근 30일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72.8% 상승폭을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속도로 이더리움 기반 투자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25.2%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